환지는 뭐예요? 땅 바꿔주는 게 환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쭈글쭈글쭈글한 땅 1000평 갖고 있다. 땡땡 녹지 지역 땅 1000평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은 어찌 되느냐? 그럼 집 짓기 좋게 생긴 땅, 100평짜리 요런 거 한 3개 받는 거다. 그전 땅 평당 100만 원 정도 했던 거라면 집 짓기 좋은 땅, 용도 지역으로 하자면 한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점포택지 되는 거다. 요런 거는 평당 한 1000만 원쯤 합니까? 예. 요런 거 한 3개 받는 거다. 쌤, 그러면 없어진 700평 어디 갔습니까? 사업비로 썼죠. 도로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 공원, 주차장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나요? 맞죠? 그리고 그렇게 공사하는 비용 어디서 만들어요? 그거 땅 팔아가지고 충당해야죠. 아파트 용지를 지어서 그걸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비용을 충당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대신에 돌려받는 땅 자체가 훨씬 비싼 땅이죠. 평당가가 그전보다 훨씬 비싸지는 땅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치하는 인간들도 그렇고요. 정치하는 인간들도 그렇고 저기 그 썩어 빠진 교수들도 교수라기보다 토지 강사들도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역계통하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뭐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땅값이 뭐 100배 올랐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10배 올랐다 100배 올랐다 하는데 이게 10배 오른 게 맞아요 이게? 아니 그 동네 땅값이 평당가로 하면 10배 올랐다 하지만 그 땅 갖고 있던 사람이 수익이 10배 난 게 맞아요? 도시개발 사업하고 이러면서 맞죠? 땅이 없어졌잖아.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그냥 10배 올랐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근데 저는 옛날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내가 옛날에 실제로 들었던 말 멘트거든요. 내가 옛날에 지역은 말 안 하겠습니다. 오산입니다. 오산 어디에 땅이 괜찮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어느 역 앞인데 도시개발사업 한답니다. 땅값이 지금 그 당시에 뭐 50만 60만인데 지금 몇 배 하냐? 1000만 원 한다. 그래서 몇 배, 20배 올랐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1000만 원은 그 신도시 안에 땅이고 50만 원은 신도시 되기 전에 땅이고 자세하게 해볼까요? 도시개발구역 전에 땅이 평당 50이었고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나서 1000 된 거예요. 그럼 50대에 땅 갖고 있었으면 그 땅이 그대로 20배 뛴 거냐? 아니 면적이 확 줄잖아. 그걸 빼놓고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맞잖아요. 사이코 새끼다 이거 그냥. 근데 강사가 그런 걸로 한번 신용 이러면 나머지 다 못 믿겠다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자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역 지정하고요.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하고요.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한다면 환지에 대한 내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사 쭉 하죠. 환지 인가 받고 나서 환지 처분 공고 요때는 집단 등기를 합니다. 집단 등기가 되니까 좀 등기 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쌤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2가지가 있는 거예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환지 방식은 뭡니까? 자, 여기 강의실에 있는 우리 한 60명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자. 우리가 땅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걷어들여가지고 신도시 사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김종률이가 또는 도시개발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래놓고 나서 경기도시공사가 온 거야. 그래갖고 땅값 얼마인지 계산해서 다 주고 사업인정고실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주자택지 주고 하고 하는 사업은 뭐예요? 수용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한번 해봅시다 하고 내가 손들고 조합장 할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주로 환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누구 땅이 얼마짜리 땅이 몇 평이고 누구 땅 얼마짜리 땅이다. 그러면 여기 아파트 용지 하나 만들어서 이거는 화천대유인데 팔아먹고 그거 가지고 사업비를 해서 우리끼리 농사 짓고 있던 땅을 상가주택 짓기 좋은 땅으로 해서 나눠 가집시다. 이럴 수 있나요? 이럴 수 있죠. 단독주택 지어서 나눠 가지자. 근생용지 지어서 나눠 가지자. 이럴 수 있나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거는 환지. 예,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이거는 기본 전제가 개발에 대한 이익이 땅 주인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이론적인 거 2페이지 해야 됩니다. 사업 주체에 따른 분류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시개발 사업을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이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민간이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이 주체가 되면 누굽니까? 지자체 아니면 지방공사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이게 웃긴 게 꼭 그런 건 아닌데 지방공사가 끌고 가는 사업이다. 이거는 수용 방식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경기지방공사다. 경기지방공사가 환시할 거면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인지방공사다. 야, 용인지방도시공사는 잘 모르겠다. LH나 경기도시공사는 거의 다 수용이고요. 용인도시공사, 그건 잘 모르겠네. 예. 근데 지자체가 끌고 간다. 이건 가끔 환지 방식이 있어요. 대부분은 뭐다? 어쨌든 공공이면 수용이 많습니다. 속도가 빠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보상받고 끝나니까 보상해주고 땅 다 걷어가버리고 그 다음에 사업 빠른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업 빨라봐야 뭐 그죠? 보상받고 끝나는 거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 사업이 빨라지면 그 주변에 땅 살까요? 예, 그래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공공이 주로 수용인데 가끔 환지도 있단 말이에요. 공공이 주도하면서 환지 방식인 것도 있어요. 이게 뭐였냐? 광명 구름산 지구가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느냐?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가 이거였어요. 또 뭐 있냐? 부천의 성골지구. 이 이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월동이거든요. 이 요거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부천의 안찌군가 안말인가 안찌군가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이제 이름을 몰라가지고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예. 의정부 고산지구 옆에 이 고산동인데 이 무슨 여기 무슨 취락지구였어가지고 무슨 마을 이름이 있어요. 근데 마을 이름을 몰라가지고 도시개발구역 이름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동네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동네를 하죠? 허접한 동네 이렇게 부르나요? 예. 요런 동네에서 거주하는 분들 연세 많겠죠. 근데 여기 보면 크레인 보이죠? 그죠? 요 크레인 있는 데는 고산지구거든. 고산지구가 있고 도로 하나 건너서 취락지구 이렇게 있어요. 우리 공부했던 대로 이야기해볼까요? 택지지구가 들어온다. 그 옆에 있는 취락지구 좋아집니까? 좋아집니다. 취락지구가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취락지구에서 일종일반지구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맞죠? 거기다 조금 더 나가볼까요? 고산지구 들어오죠. 기반시설 좋은데 옆에 이래도 안 되겠죠. 근데 동네 어른들이 우리끼리 도시개발 사업 하자고 하기에는 연세들이 너무 많고 맞나요? 어떤 경험이라든지 또 재력이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이런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죠. 사회적으로 필요하죠. 그럼 공공에서 나서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뭐 미래 신도시 만들듯이 대규모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옛날 말이지만 구획 정리 사업에 가까운 땅들이 가급적이면 옛날 필지를 두고 재개발을 치면 현지 개량 방식처럼 도로를 좀 반듯반듯 펴주고 땅들 지적 좀 정리해주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하는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벌말골 뭐 이런 거예요. 벌말골 맞아 맞을 거예요. 아니면 어떡하지? 벌말골 도시개발 왜 광명시가 나오지? 벌말 말벌인가? 벌말은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뭐지 모르겠네. 아무튼 토지용계획 확인서 한번 볼까요? 토지용계획 확인서는 어떤 도시개발구역이다 이런 말은 안 나오고 뭐 있어봐야 지구 단위 계획 이런 말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아니고 요 바로 밑에거든요. 제가 잘못 찍어가지고 필지를. 정자말이네. 정자말 도시개발구역이네. 말은 맞췄네요. 정자말 도시개발구역 2019년 1월 31일자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 데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공공의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들이고, 민간이 주체가 간다. 민간이 주체면 뭐예요? 민간이 주체면 소유자 조합이란 말이에요. 소유자 연합. 그럼 이거는 100% 환지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면 주택법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 갖고 있다가 뭐 시행사한테 매각한다, 또는 시행사에서 팔아라고 제안받았다, 이런 거 있죠. 그게 보면 주택법상에 또는 주택 건설업 면허가 있는 법인이 도시개발 사업자가 땅 전체를 사들여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하는 거. 걔네들이 민간 사업하는 거. 걔네들은 환지를 하더라도 저거 땅 저거 환지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단독주택지 이런 거 많지 않고 개인 투자는 우리는 뭐예요? 그런 도시개발 사업자한테 땅을 파는 거죠. 속도는 느립니다. 보통 환지가. 그러나 꾸준히 진행이 되죠. 돈이 나가니까. 맞나요? 예, 그렇죠. 그 다음 별로 안 중요합니다만은 지정자는 인구 50만 이상이면 그 시장이 직접 하는 거고요. 미만이다 그러면 도지사에게 요청해서 하는 거고, 규모 더 안 중요합니다. 주거적, 상업적, 뭐 생산녹지적 10,000, 공업적 3만, 비도시는 30만, 초등학교 있으면 20만 되는데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가지고 면적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지정과 수립 시 투자 포인트를 좀 더 이야기해 보자면, 예, 이게 첫 번째가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단 2년 내에 수립하여도 되도록 예외를 두긴 했습니다. 이 뭔 소리냐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다 라고 하면 조합 입장에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비입체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개발 사업할 건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다 입안이라고 해서 밑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업비 자체가 용역비 자체가 뭐 적은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출발부터가 뒤로 백하게 되게 어려워요. 거기다가 지정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그럼 3년 내에 실시계획, 구체적인 개발계획까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못 받으면요, 다음날 자동으로 도시개발구역 실효가 됩니다. 자, 그럼 요까지 하고 제가 투자에 대한 요령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중요합니다. 재개발구역이다 이랬을 때 사업이 잘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재개발구역 어디라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500명이고요. 아까 광명거기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총 세대수를 할게요. 총 세대수가 1000이다. 이러면 어찌 됩니까? 일반 분양이 500이죠. 맞나요? 조합원 하나당 새 아파트 하나 팔아서 남는 이익 하나가 사기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잖아요. 단순 계산하자면. 맞나요? 맞죠? 네. 그럼 보세요. 재개발 구역이다. 근데 조합원이 500이고 일반 분양이 1000이다. 그러면 일반 분양 팔아서 하나 파는 것마다 한 3억씩 남는다 이러면 그 조합원 한 명당 추가 분담금 3억씩 줄어드는 거죠. 맞죠? 그럼 잘 되나요? 잘 되죠. 그러면 요런 데는 어떤 게 잘 됩니까? 일반 분양이 사업이 잘 되겠죠. 다시 해볼게요. 그럼 주택 경기가 안 좋다. 재개발 구역 어떨 것 같아요? 주택 경기가 안 좋다. 일반 분양 10억, 조합원 분양 7억 이랬거든. 근데 조합원 분양이 7억. 다시 하겠습니다. 요 싼 거 갖고 갈게요. 일반 분양이 10억, 조합원 분양이 7억. 결국 이거 8억 주고 산 거야. 8억은 넘어가서는 안 돼. 근데 일반 분양이 9억 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나중에 일반 분양을 받겠어요. 지금 눈치를 맞춘 거예요. 잠깐 계산을 해본 거예요. 요거를 8억 주고 사면 어찌 됩니까? 8억 주고 사면 피 3억 쳐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구린 집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주한다 치면. 개코나 그냥 그러니 내 딴 데 살고 있다가 일반 분양이 나중에 9억 하면 이거 하는 게 더 낫죠. 계산돼요?
예, 요거 8억 주고 사고 8억 주고 사서 나중에 조합원에 7억 이러잖아요. 근데 내 감정가가 5억밖에 안 나오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서 3억 까지고 여기서는 일반 분양이 9억 해버리면 남는 게 2억밖에 안 되면 결과적으로 1억 까진 셈 되죠. 이해되나요? 예, 그래서 이해 안 되면 제껴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된다. 이렇게 역전이 되면 관리 처분이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설명 요까지 잘 안 하고 보통 그냥 일반 분양이 잘 되어야 재개발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업비 충당뿐만 아니라 관차 때 가서 뭐야 나 그냥 시간 안 기다리고 나중에 일반 분양 받는 거 더 못하네 이런 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정말 그런 데가 많이 나거든. 왜냐하면 초반에 많이 올라서 그래요. 초반에 많이 오르면서 막판 가서 8억 해야 되는데 이게 초반부터 8억을 해보니까 뭐냐고 지금 나는 뭐 5년 기다려가지고 일반 분양 받는 사람보다 남는 게 없네. 집값 안 오르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누구가 사업 잘못한 거라고 의자 집 던지고 뭐 관리 처분 관처때 감정가가 왜 5억밖에 안 나오냐고 막 물어한다. 근데 관처때 감정가는 무조건 다 낮게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전부 다 재개발구역 조합이다 했을 때 땅을 다 같은 땅 갖고 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거 뭐 시세가 7억인데 그래도 감정 나 10억 해줘 이러면 내 거만 10억이 아니고 옆에 것도 10억이잖아요. 똑같이 올라가잖아요. 이건 출자 비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정가 낮아지면 얘도 낮아질 거 아니에요. 똑같이 낮아진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올려주면요. 그러면 정비사업을 안 하려고 그러지. 그냥 그 금액에 청산받고 나오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감정가는 무조건 낮게 나갑니다. 무조건 낮게. 자, 아무튼 재개발 구역은 일반 분양이 대단히 잘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도시개발 구역은요. 도시개발 구역은 이거는 아파트 용지가 잘 팔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 용지 뒤에서 할 겁니다. 채배지입니다. 채배지. 상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요게 투자 요령이 왜 중요하냐? 자, 다시 보겠습니다. 경기도 광명, 가로열고 닫고 구름산 지구에서 아파트 용지 매각한다. 자, 여러분들이 화천 대유다. 요런데 아파트 용지 사가지고 아파트 사업 한번 해볼래요? 말래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네, 다시 질문 드릴게요. 적폐 여러분, 여기 아파트 분양한다. 분양받으러 갈래요? 말래요? 와, 다시 할게요. 이제부터 이야기할 서평택의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화양지구 도시개발 구역 내에 아파트 용지를 사서 아파트 시행하겠어요? 아니면 구름산지구 거 하겠어요? 구름산지구 한 번 더. 화양지구 아파트 분양받을래요? 구름산지구 아파트 분양받을래요? 구름산지구 맞나요? 네. 그럼 다시 한번 구름산지구 아까 어디라고요? 이거 구름산지구요. 공공에서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공공에서 하는 게 속도가 빠르다면서요. 맞나요? 맞죠? 공공에서 한다. 그런 비대위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공에서 한다. 그럼 속도가 민간처럼 뭐 승인받고 뭐 우리 돈으로 사업 계획 짜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대단히 빨라요. 공공은. 자체가 공공은 빨라. 그런데 자, 경기도 광명 어때요? 채비지 매각 잘 될까요? 아파트 용지 매각 잘 될까요? 잘 되겠네. 맞나요? 자, 거기다 하나 더 붙여봅시다. 도시개발구역은 초기에 사고 싶게 생겼다? 안 사고 싶게 생겼다? 안 사고 싶게 생겼다. 맞나요? 자, 그래서 결론 하나 내고 갑시다. 광명 구름산 지구처럼 1번 채비지 매각 가로 열고 닫고 아파트 용지 잘 팔리고 2번 공공이 주도한다. 언제 살까요? 초기에. 와, 이 큰일 났네. 나 지금 뭐 한 거야? 혼자서. 도시개발 사업은 뭐가 매각이 잘 돼야 순조롭다? 채비지 매각, 아파트 용지 매각이 잘 돼야 된다고요. 그럼 광명 같은 데는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아파트 용지 매각 잘 될까요? 잘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이거 사업 시행자가 누구예요? 끌고 가는 게 누구예요? 공공. 그러면 더 빨라요? 예.
그러면 초반에 살까요? 나중에 가서 살까요? 초반에. 왜요? 도시개발구역 초반에 뭐예요? 그게 뭔데? 이런 식이거든. 완전 풀밭 느낌이거든. 맞나요? 예, 맞죠. 그 풀밭 땅 갖고 있는 분들 중에는 연세 드신 분도 들어있습니까? 예. 그러니 아유 몰라 도시개발 사업 난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한디야 팔까? 아버지 팔주 그냥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팔아야 되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 가정사 때문에 팔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가정사는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전 마누라 주느니 빨리 팔고 만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박수를 보내야죠. 그런 분들에게는. 예. 그래서 초반에 살까요? 예, 그게 빠르다. 일단 요거를 해야 여기까지가 완전히 딱 틀이 잡혀야 그 다음 장에서는 초기에 어떤 거 산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한 개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제 블로그 한 개만 보고 갈게요. 제가 평택 화양지구 아까 봤던 여기 있죠. 여기 요 지역에 대해서 겨우 환지인가 도시개발사업주의보라는 글을 2018년 11월 달에 썼습니다. 한 15년 무렵에는 평택의 도시개발사업지가 잘 될 겁니다 하는 글도 쓴 적이 있었어요. 왜 15년도에는 평택의 도시개발사업 잘 될 겁니다 라고 썼냐면 소사벌 지구라는 도시개발구역이 있었습니다. 소사벌이 평택 구도심이 있고 여기가 소사벌 지구거든요. 소사벌 지구가 2015년도에 채비지를 완판 친 거예요. 여기서 채비지를 완판 쳤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데는 요런 데가 지제역 있고 삼성전자 있으니까 요런 데는 더 좋죠. 그럼 채비지면 더 잘 되겠네. 맞나요? 그래서 평택에 도시개발사업 투자해도 되겠네라고 했어요. 그런데 화양지구는 너무 힘들게 채비지 완판 친 거예요. 완판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채비지 매각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쪽은 좀 주의해야 되겠네라는 글을 썼던 겁니다. 자, 읽어보면은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평택 민간개발 화양지구 환지계획 가로를 닫고 11년 만에 인가됐죠. 왜 11년 만에 인가했을까요? 환지계획은 여기 있는 땅들 다 걷어들여서 이렇게 신도시 만들 거고 필지별로 요 환지, 요거는 채비지 뭐 이렇게 거기에 있었는데 그게 뭔게 11년이나 걸릴까요? 11달도 아니고 이게 환지인가를 받으려면 개발 부담금을 내야 되거든. 개발 부담금을 내려면 뭔 돈이 있어요? 뭔 돈으로 내야 되겠어요? 채비지 매각. 그동안 채비지 매각이 안 됐던 거예요. 화양지구에다가 제가 요 무렵에 2018년도에도 전화를 한 번씩 했거든요. 제가 여기 스토리가 있는 게 뭐냐면 화양지구가 2008년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지정할 때는 개발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지정하고 2년 내에 개발계획 수립해야지 되는데 지정하고 1년 한 10개월 될 때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못했어요. 그때 제가 화양지구 조합도 가고 이제 주변 부동산도 가고 평택시청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하여튼 웃긴 일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평택 땅 보러 갔다가 팀장한테 걸려가지고 팀장한테 걸린 게 누구한테 걸렸냐? 평택 담당하는 선배가 팀장한테 찔렀어요. 이 새끼가 야비한 새끼가 그냥 확 아무튼 지금이야 이해를 하는데 뭐 실적 좋고 투자 잘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 병신 같은 놈이 팀장한테 찔러가지고 나 금요일에 땅 보러 갔는데 월요일에 회의 들어가니까 팀장이 회의 시간에 근무 시간에 자기 지역을 이탈해서 땅 보러 가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 이런 거다. 나 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씨발 내가 보러 갔다고 쩔려서 짜증나가지고 그때 내가 뭐라 줄 알아요? 와 근무 시간에 땅 보러 간 나도 있는데 씨발 그럼 내보다 실적하는 그 새끼는 도대체 이 근무 시간에 얼마나 딴짓 많이 한다는 거냐고 내가 이럴 뻔했지. 그래갖고 한 명은 딴 팀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냥 금방 갔어. 난 실적이 좋거든. 이거 편집하기로 하고 금방 딴 팀 갔잖아. 내가 그 소문 안 냈겠어요? 소문 냈지. 계속 다니겠어요? 그만뒀지. 그만두고 어디 가냐? 딴 회사 갔는데 내 점포개발 오래 해놓은 인맥 다 했잖아요. 그 회사 전에 야 씨발 그 새끼 조심해라.
그 새끼 뿌락치지 잘한다 했지. 또 그래서 또 그만뒀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수 주지 마세요. 아 그때 기분이 진짜 나빴는 게 김대리 좋은 거 있으면 혼자 하지 말고 평택 땅 보러 오고 그럴 때 같이 좀 가, 같이 좀 보자 이러니까 개새끼가 내 그래갖고 저한테 연락했는데 새끼가 지는 뭐 금요일인데 집에 일찍 가고 싶다고 이럴 거면 가더니 월요일 출근해 그러고 있는 거야. 비슷한 새끼. 팀장한테 그 찌르면 팀장이 잘해줄 줄 알았나. 아이고. 아무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자 환진가가 왜 11년에 걸렸느냐. 채비지 매각이 안 돼서 그랬던 거예요. 채비지 매각이. 그런 2010년 그 무렵에 여기 조합도 가보고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개발계획 수립은 하겠던데 채비지 매각이다. 그래서 이건 요령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놓고 이제 환지가 못 받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지자체 조합에 전화해서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것 중에 한 개가 채비지 매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조합에 물어보니까 쌤 제가 그 조합에 물어봤는데 채비지 매각 어떻게 되고 있다? 그거 말 못 해준다는데요. 그건 뭐예요?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데는요. 말 잘 해줍니다. 잘 안 되고 있는 데는 뭐 안 팔리는데요. 이런 말 안 해요. 말 못 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시험 오늘 망쳤어. 엄마가 물어보면 대답해야 될 거 아니야. 채비지 매각 잘 되고 있습니까? 조합원이 물어보면 대답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조합원이 아니야. 어? 우리 엄마가 아니야. 친구 엄마야. 종료나 수험 잘 쳤어. 아줌마 묻지 마! 이럴 거 아니야. 아줌마 뭔데 물어? 이럴 거 아니야. 맞죠? 네, 그렇습니다. 채비서 정리하고 가자면 여기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다. 아파트 용지, 채비지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리하겠습니다. 화양지구처럼 채비지 매각에 자신 없는 동네다. 언제 살까요? 채비지 매각 되는 거 보고 구름산 지구처럼 아파트 용지 잘 팔릴 것 같다. 언제 살까요? 초반에.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는 초반에 또 어떤 땅, 그 안에서 어떤 땅 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